여러분, 혹시 결혼 한번 잘하면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라고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저는요, 진짜 그렇게 믿었어요. 특히 한국 남자와 결혼하면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따뜻하고 로맨틱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순진한 생각이었는지 깨닫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타티아나, 친구들은 타냐라고 불러요.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고 지금은 한국에서 살고 있어요. 발레리나였던 제 삶이 한국 남자와의 결혼을 계기로 완전히 바뀌었어요. 사실 저는 지금도 제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는 게 가끔은 꿈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잠깐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힘이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주시길 바라요. 저는 러시아에서도 문화와 예술의 중심지로 불리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오케스트라 지휘자였고 어머니는 발레 학교에서 교수로 일하셨죠. 우리 집안은 예술가 집안이었어요. 어린 시절부터 저는 늘 음악과 춤 속에서 자랐고 자연스럽게 발레를 시작하게 됐어요. 6살 때 처음 발레 슈즈를 신었는데 그날부터 저는 제 꿈이 뭔지 확실히 알았어요. 발레리나가 되겠다.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정말 많은 걸 포기했어요. 친구들과 놀 시간도 없었고 발이 피투성이가 될 때까지 연습해야 했어요. 하지만 무대에 서는 그 순간 모든 고통은 사라졌죠. 사람들의 시선이 제게 쏟아지고 음악이 흐르고 저는 춤을 추며 제 자신이 살아있음을 느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저희 발레단의 한국 투어 공연이 결정됐어요. 사실 한국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있었어요. BTS 같은 K-팝 그룹도 알고 있었고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도 몇 편 본 적이 있거든요. 특히 드라마 속 한국 남자 주인공들은 정말 매력적이었어요. 항상 다정하고 배려심이 많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들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죠. 그래서 한국 투어 소식을 들었을 때도 내심 기대가 됐어요. 한국은 어떤 곳일까? 정말 드라마 속처럼 따뜻한 곳일까? 공연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리셉션 파티가 열렸어요. 그날 한 남자가 조용히 저를 찾아왔어요. 발레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이렇게 완벽한 춤은 처음 봤어요. 그가 바로 민수였어요. 한국에서 대기업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다는 그는 그날 공연을 보고 큰 감동을 받았다며 저에게 직접 감사 인사를 하고 싶었다고 했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냥 팬 중 한 명이겠거니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는 굉장히 신중하고 진지한 태도로 저와 대화를 이어갔어요. 그리고 파티가 끝날 즈음 조심스럽게 물었죠. 시간이 괜찮으시면 같이 커피 한잔 하시겠어요? 그렇게 우리의 첫 데이트가 시작됐어요. 민수는 상트페테르부르크에 머무는 동안 매일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함께 유명한 관광지를 다녔고 러시아의 역사적인 장소들을 걸으며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에르미타주 미술관, 네바 강변의 페트로파블롭스크 요새, 차이코프스키가 연주했던 콘서트홀까지. 그는 러시아 문화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그 모습이 제게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하지만 제가 민수에게 끌린 가장 큰 이유는 그의 따뜻함이었어요. 민수는 항상 저를 배려하고 제 얘기를 진심으로 들어줬어요. 발레리나로서 무대 위에서는 늘 완벽함을 보여줘야 했던 제가 그의 앞에서는 그냥 타냐로 있을 수 있었죠. 민수는 저를 비판하지도 압박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저를 사랑해줬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됐고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도 오갔어요. 그런데 제가 한 가지 걱정했던 건 한국에서의 생활이었어요. 러시아를 떠나 한국에서 사는 건 제게 큰 도전이었거든요. 그때 민수가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야. 내가 다 도와줄게. 한국에 오면 내가 꿈꾸던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거야. 그의 말이 너무 따뜻하게 들렸고 저는 그 말에 기대고 싶었어요. 그래. 한국이라면 가능할 거야. 내가 드라마에서 본 그 따뜻한 가족의 모습이 현실에서도 있을 거야. 그렇게 저는 모든 걸 내려놓고 한국행을 결심했어요. 발레단도 그만뒀고 가족들에게도 한국 남자와 결혼해서 한국으로 간다고 알렸죠. 제 주변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모두가 제게 너 정말 괜찮겠어. 한국에서 잘 살 수 있을까라고 물었어요. 하지만 저는 민수를 믿었고 저희 둘의 사랑을 믿었어요. 드디어 비행기 표를 끊고 민수와 함께 한국으로 떠날 날이 다가왔습니다. 사실 제가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을 꿈꾸게 된 건 솔직히 말해서 한국 드라마의 영향이 컸어요. 저는 발레 공연이 없는 날이면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냈는데
그때 우연히 친구가 추천해준 한국 드라마를 보기 시작했거든요. 도깨비, 사랑의 불시착, 나의 아저씨 같은 드라마들을 보면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가 제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드라마 속 한국의 남자 주인공들은 어땠냐고요? 항상 따뜻하고, 가정을 소중히 여기고, 어려운 순간에도 사랑을 지켜내는 사람들이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 간의 정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장면들이 많았어요. 드라마 속 주인공들은 함께 밥을 먹고 서로의 안부를 물으며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끝까지 가족을 지켰거든요. 그게 저한테 너무나 이상적인 가정의 모습으로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희 가족은 그렇게 다정한 편이 아니었거든요. 아버지는 늘 바빴고 어머니는 엄격한 발레 선생님이셨죠. 우리 가족은 사랑보다는 성과와 규율을 중시했어요. 하지만 한국 드라마 속 가족들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특히 제가 감명 깊게 본 장면은 어느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이 아침마다 아내에게 따뜻한 밥을 차려주고 아이들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한국에서 결혼하면 나도 저런 행복을 느낄 수 있겠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민수를 만나면서 그 생각은 더욱 확신으로 바뀌었죠.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나도 드라마 속 주인공처럼 따뜻한 가정을 꾸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제 마음을 가득 채웠고 결국 한국행을 결심하는 데 큰 영향을 줬어요. 제가 원했던 건 화려한 무대나 명성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아침에 서로의 안부를 물어줄 수 있는 사람, 하루가 끝나면 함께 저녁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눌 사람, 그리고 한국이라면 그런 삶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죠. 제가 한국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정보는 드라마 속 모습이었고 그게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드라마와는 전혀 다르더라고요. 한국에서의 결혼 생활은 제 생각처럼 로맨틱하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문화 차이와 언어 장벽이라는 벽에 부딪히면서 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써 내려가야 했죠.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는 순간 저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에 감탄했어요. 모든 것이 정돈된 모습이었고 공항 직원들은 친절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였죠. 역시 한국은 다르구나. 앞으로의 삶이 정말 기대된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민수가 짐을 들어주며 저를 안내했어요. 타냐, 환영해. 이제 여기가 우리 집이야.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어요.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다는 실감이 들었거든요. 한국은 저에게 미지의 세계였어요. 하지만 민수와 함께라면 뭐든지 잘 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공항에서 나와 서울로 들어가는 길은 더 놀라웠어요. 고층 빌딩들과 반짝이는 도시의 야경이 창밖으로 펼쳐졌죠. 러시아와는 정말 다른 풍경이었어요. 서울은 정말 멋지다. 영화 속 도시 같아. 그치? 여기가 앞으로 우리가 함께 살 곳이야. 차 안에서 민수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불안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 여기가 나의 새로운 고향이 될 거야. 그렇게 믿었죠. 첫날은 정말 꿈만 같았어요. 민수가 준비해 놓은 집은 아늑하고 깔끔했어요. 작은 아파트였지만 제가 좋아하는 러시아식 장식들도 가져다 놓았더라고요. 그날 밤 우리는 함께 한국 음식을 먹으며 새로운 생활을 시작했어요. 어때? 한국 음식은 입에 맞아? 민수가 차려준 김치찌개와 불고기는 정말 맛있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매웠지만 금세 익숙해졌죠. 민수는 제게 한국의 식문화와 예절을 하나하나 설명해 줬어요. 여기선 어른이 숟가락을 드시기 전에 먼저 먹으면 안 돼. 그리고 반찬은 나눠 먹는 거야. 한국 사람들의 공유 문화가 신기했어요. 러시아에서는 개인 접시에 음식을 담아 먹는 게 일반적인데 한국에서는 식탁 위 모든 음식을 함께 나눠 먹더라고요. 그게 참 따뜻하게 느껴졌어요. 역시 한국은 가족 중심 문화가 강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리 오래가지 않았어요. 언어 장벽이 가장 큰 문제였어요. 민수는 영어가 유창해서 저희 둘 사이의 대화는 문제없었지만 주변 사람들과의 소통이 어려웠죠. 특히 민수의 부모님을 만났을 때 정말 힘들었어요. 민수는 저를 데리고 부모님 집에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어머니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셨어요. 타냐야. 어서 와. 민수가 너 이야기 많이 했어. 어머니는 저에게 이것저것 물어보셨는데 한국어로 대화를 나누는 게 너무 어려웠어요. 민수가 통역을 해줬지만 제 답변이 어색하게 느껴졌어요. 어머니께 고맙습니다라고 말하고 고개를 살짝 숙여봐. 저는 민수의 말대로 했지만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웃으셨지만 그 미소 뒤에 약간의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한국어는 아직 많이 어렵죠. 그 질문이 너무 당연한 건데도 저는 왜 그렇게 속상했을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괜찮아.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걱정하지 마. 민수는 저를 다독여줬지만 제 마음은 점점 불안해졌어요. 내가 여기서 잘 살 수 있을까? 정말 이 문화에 적응할 수 있을까?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시댁의 기대가 생각보다 컸거든요. 어느 날 어머니가 전화하셨어요. 타냐야, 다음 주에 김장을 할 건데 도와줄 수 있겠니? 김장? 저는 그 단어를 처음 들어봤어요. 민수가 설명해줬죠. 우리 어머니가 매년 배추를 사서 직접 김치를 담그셔. 그걸 겨울 내내 먹는 거야. 저는 의욕적으로 도와드리겠다고 했어요. 하지만 김장은 생각보다 너무 힘들었어요.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바르고 계속 허리를 숙였다 폈다 해야 했거든요. 어머니는 쉬지 않고 일하셨고 저는 점점 기운이 빠졌어요. 어머니, 잠시만 쉬면 안 될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손을 멈추지 않으셨어요. 아직 많이 남았어. 김장은 하루에 끝내야 해. 저는 그날 처음으로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의 가족 문화는 생각보다 강한 전통과 규율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그런 일이 없었거든요. 모든 일이 천천히 이루어지고 가족 행사도 비교적 간단했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모든 게 빨리빨리 이루어지고 전통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지쳐갔어요. 언어 문제, 문화 차이, 시댁의 기대 이런 것들이 저를 힘들게 했어요. 민수와의 관계도 점점 소원해졌어요. 처음에는 서로 모든 걸 이야기했는데 이제는 하루가 끝나도 그냥 침대에 누워 조용히 잠들기만 했어요. 어느 날 밤이었어요. 민수가 회사에서 늦게 돌아왔는데 평소와 달리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어요. 저는 침대에 누워 그가 돌아오길 기다렸지만 아무 말도 없이 샤워를 하고 거실로 나가버리더라고요. 무슨 일이지? 괜히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한참을 뒤척이다 잠이 오지 않아서 거실로 나가봤어요. 그런데 민수가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맥주 한 캔이 열려 있었고 그는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어요. 맥주는 거의 마시지 않은 채로 그대로 놓여 있었고 민수의 표정은 굉장히 고민에 빠진 사람의 표정이었죠. 민수, 제가 조용히 불렀어요. 그는 제 목소리에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봤어요. 타냐 깼어? 무슨 일이야? 왜 거실에 있어? 민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하더니 한숨을 내쉬고 말했어요. 잠이 안 와서 요즘 고민이 많아. 그 말에 제 마음이 쿵 내려앉았어요. 그도 지금의 상황이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그가 회사 일로 지친 줄만 알았는데 사실은 우리 관계와 내가 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모습 때문에 걱정하고 있었던 거죠. 민수, 내가 힘들게 하고 있어. 그는 맥주 캔을 천천히 내려놓고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넌 잘하고 있어. 그런데 내가 내 마음을 더 잘 헤아렸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났어요. 민수는 항상 괜찮다고 말했지만 속으로는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가 한국으로 오자고 제안했지만 지금의 상황이 자신의 책임이라고 느끼고 있었던 거죠. 내가 좀 더 잘했어야 했는데 타냐. 내가 여기서 많이 외로운 거 알고 있어. 그런데 나는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 그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눈물을 참을 수 없었어요. 아니야, 민수. 나도 잘하려고 노력 중이야. 그런데 내가 아직 서툴러서 그런 거야. 민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꼭 안아줬어요. 우리 천천히 다시 해보자.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말자.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진심을 확인했어요. 민수는 제게 한국 생활을 강요한 게 아니라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꾸려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알게 되니 제 안에 있던 외로움이 조금은 녹아내리는 것 같았어요. 타냐, 내가 항상 내 곁에 있을게. 우리가 같이 노력해보자. 그 말이 너무 고마웠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삶은 여전히 고된 도전으로 느껴졌죠. 우리 둘의 관계는 회복됐지만 한국 사회에 적응하는 일은 생각만큼 쉽지 않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나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해보자. 민수가 옆에 있으니까. 하지만 한국에서의 생활은 여전히 예상치 못한 문제들을 계속해서 던져줬어요. 그리고 그 문제들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은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죠. 타냐, 우리 엄마가 이번 주말에 작은 제사를 지내신대. 같이 갈 수 있어? 저는 제사라는 단어를 처음 들었어요. 민수가 설명해줬죠. 조상님을 기리는 의식이야.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절을 하는 거야. 저는 제사를 지낸다는 게 좀 낯설게 느껴졌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추고 참석하기로 했어요. 하지만 막상 제사 당일이 되자 저는 더 큰 문화 충격을 받았어요. 어머니와 민수의 친척들이 제사를 준비하는 모습은 정말 낯설었어요. 긴 테이블 위에는 여러 가지 음식 재료들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고
어머니는 주방에서 분주히 움직이고 계셨어요. 저는 무엇을 해야 할지 몰라 주방 근처에 서 있었죠. 그때 어머니가 뒤돌아보시며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타냐야, 어서 앉아 있어. 너는 처음 온 손님이니까 그냥 쉬어도 돼. 하지만 저는 그렇게 앉아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뭔가 도와드리고 싶었거든요.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뭘 하면 될까요? 어머니는 처음엔 고개를 저으시며 됐어. 민수도 없는데 너 혼자 힘들잖아. 하셨지만 제가 계속 부탁드리자 결국 웃으며 말씀하셨어요. 그럼 전이라도 부칠래? 이건 비교적 쉬운 일이야. 그렇게 저는 전 부치기를 맡게 됐어요. 어머니가 주신 작은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 섰는데 왠지 모르게 긴장이 되더라고요. 처음엔 별거 아닌 줄 알았어요. 반죽을 국자로 떠서 팬 위에 부으면 되는 일이잖아요. 하지만 팬에서 지글지글 소리가 나며 기름이 튈 때마다 저도 모르게 몸이 움츠러들었어요. 더군다나 전을 얇고 동그랗게 부치는 게 생각보다 어렵더라고요. 어머니,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제 모습을 보시더니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처음엔 다들 서툴지. 조금 더 얇게 하면 더 맛있을 거야. 그 말에 힘을 내서 다시 시도했어요. 전 한 장을 붙이고 나면 기름 냄새와 뜨거운 열기가 온몸에 느껴졌어요. 처음에는 재밌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이거 정말 쉬운 일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한참을 전을 붙이다 보니 어머니가 다가오셔서 제 손에서 주걱을 받아 가셨어요. 타냐야, 이제 그만해도 돼. 많이 도와줘서 고마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지만 사실 속으로는 뿌듯했어요. 작게나마 도움을 줄 수 있었다는 게 기뻤거든요. 그리고 어머니가 주신 따뜻한 미소에 조금 더 가족의 일원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제사가 끝난 뒤 어머니가 저를 보며 말씀하셨어요. 오늘 정말 고생 많았다. 전도 잘 부치더라. 이제 우리 타냐도 한국 며느리 다 됐네. 그 말을 듣는 순간 뭔가 이상한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힘들고 낯설었지만 그래도 제가 어머니와 친척들에게 조금씩 다가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물론 여전히 모든 게 익숙하지 않았고 아직도 제가 외국인 며느리라는 사실을 느낄 때가 많았지만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민수가 물었어요. 오늘 어땠어? 전 부치는 건 괜찮았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힘들긴 했는데 그래도 나쁘지 않았어. 어머니가 많이 도와주셔서 괜찮았어. 민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어요. 우리 엄마가 너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 잘하고 있어. 타냐. 그 말에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았어요. 그래. 한국 생활이 쉽지 않더라도 나도 이 가족의 일부가 될 수 있을 거야. 하지만 그때도 몰랐어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리라는 것을요. 민수와 함께한 한국 생활은 하루하루가 도전의 연속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문화 차이와 언어의 장벽은 쉽게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졌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어요. 민수는 항상 제 옆에서 응원해줬고 저 역시 그를 위해 더 잘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어요. 제게 가장 큰 전환점이 되었던 건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에서의 경험이었어요. 민수가 어느 날 퇴근 후 저에게 조심스럽게 제안했죠. 타냐, 우리 동네에 다문화 가정 지원센터가 있더라고. 거기서 한국어 수업도 하고 다른 나라에서 온 분들이 모여서 얘기도 나눈대. 한번 가볼래? 처음엔 망설였어요. 내가 거기서 뭘 배울 수 있을까?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을까? 하지만 민수의 권유로 용기를 내서 센터를 찾아갔고 그곳에서 작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센터에서는 한국어 수업뿐 아니라 다른 외국인들과의 소통할 기회를 제공했어요. 거기서 만난 사람들이 저와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큰 위로를 받았어요. 필리핀에서 온 마리아라는 친구가 제게 먼저 다가왔어요. 처음엔 나도 너무 힘들었어. 한국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 너도 금방 익숙해질 거야. 그녀의 말에 큰 힘을 얻었어요. 저는 센터에서 만난 사람들과 함께 작은 모임을 가지며 한국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고 그 속에서 저 혼자만 힘든 게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됐어요. 센터에서는 한국 문화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했는데 어느 날 전통 공예 수업에 참여하게 됐어요. 그날은 한지 공예를 배우는 날이었는데 저는 정말 몰입해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어릴 적 발레리나로서 손끝의 섬세함을 연습했던 게 큰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완성된 작품을 보고 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타냐 씨, 정말 잘하셨네요. 한국 사람보다 더 섬세하게 만드셨는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처음으로
나도 한국에서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작품을 보여줬더니 민수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어요. 타냐, 너 정말 재능 있어. 너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한국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 그의 농담 같은 말에 웃음이 났지만 한편으론 그 말이 제게 새로운 도전을 해볼 용기를 줬어요. 센터에서의 경험을 통해 저는 한국 생활에 더 많은 자신감을 얻게 됐고 그 후에는 소소한 일상에서도 변화를 느꼈어요. 예를 들어 동네 시장에 가는 일이 점점 즐거워졌어요. 처음엔 계산대에서 한국어로 숫자를 말하는 것도 어려웠지만 이제는 상인들과 가벼운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죠. 타냐 씨, 오늘도 왔어요? 이거 특별히 더 넣어줄게요. 상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올게요. 이 작은 상호작용이 제게 얼마나 큰 의미였는지 모를 거예요. 처음엔 한국 사회 속에서 낯선 외국인처럼 느껴졌지만 이제는 제가 이 공동체의 일부가 되어가고 있다는 실감을 했거든요. 또 다른 전환점은 발레와 다시 연결된 순간이었어요. 센터에서 발레를 좋아하는 몇몇 아이들을 알게 되었고 제가 그들에게 발레를 가르칠 기회가 생긴 거예요. 작은 교실에서 시작된 수업이었지만 그 시간은 저에게 큰 치유의 시간이었어요. 아이들이 저와 함께 춤추며 웃고 그들의 열정 속에서 저는 발레리나였던 과거의 제 모습을 떠올릴 수 있었거든요. 선생님, 저 잘하고 있어요? 아이들의 질문에 저는 항상 미소로 대답했어요. 그럼요. 정말 잘하고 있어요. 계속 연습하면 더 멋진 무용수가 될 거예요. 아이들에게 발레를 가르치면서 저 자신도 점점 더 한국에서의 삶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제가 사랑하는 춤을 통해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너무나 행복했죠. 그리고 어느 날 민수가 말했어요. 타냐, 너 요즘 더 밝아진 것 같아. 한국 생활에 점점 익숙해지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이야. 그 말을 듣고 저는 깨달았어요. 익숙해지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 이곳이 점점 내 집처럼 느껴지고 있다. 는 사실을요. 물론 여전히 모든 게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때로는 외로움이 찾아오고 여전히 낯선 것들이 많았지만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희망이 보였어요. 지금의 저는 한국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아이들을 가르치며 민수와 함께 소소한 일상을 즐기고 있어요. 가끔은 시장에서 장을 보고 가끔은 동네 산책을 하며 작은 행복을 찾고 있죠. 제가 한국에 온 지 3년이 넘었지만 아직도 배워야 할 것이 많아요. 하지만 이제는 알 것 같아요. 이곳에서의 삶은 드라마처럼 완벽하지는 않지만 현실 속에서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라는 거요. 그리고 그 이야기가 제게는 충분히 소중하다는 거요. 민수가 저를 사랑으로 안아줬던 그날 밤부터 지금까지 저희 둘은 서로를 위해 노력해왔어요. 이제는 민수뿐만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저에게 소중한 가족처럼 느껴져요. 한국에서의 삶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떠올리면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쉽지 않았지만 정말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는 한국이 제 두 번째 고향이에요.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